전체에 다 서 있을 수 있는 6m이기 때문에 공간성은 엄청 좋아요. 요즘은 뭐 대형 텐트들 많이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이만큼 큰 텐트는 처음이었어요. 이거는 따로 도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과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가 이제 꽤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캠핑하기 좋은 날씨가 됐고요. 그리고 10월부터 장박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텐트는 장박에 정말 잘 어울리는 텐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포레니아에서 나온 하이노스라는 텐트인데 제가 저번에 올리노스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것도 엄청 큰 텐트였는데 이거는 아마 나온 모든 에어 텐트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할 거예요. 길이는 6m에 3.66m로 도킹이 필요 없는 에어 텐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카키 컬러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100명 중에 80%는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포레니아는 면 TC가 나오고 폴리 600D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폴리예요. 그래서 심실링이랑 내수압이 굉장히 좋습니다. 텐트가 물론 시즈닝이 되면은 방수가 되기는 하지만 폴리 텐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폴리 원단이기는 하지만 면 느낌을 주더라고요. 선이 55kg고 폴리가 57kg입니다. 혼자 트렁크에 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둘이 드셔서 같이 올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올리고 내리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일단 한번 쭉 펼쳐보고 설치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텐트를 펼쳐놨는데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길이는 6m고 폭은 3.66m예요. 제가 정말 수많은 대형 사이즈 에어 텐트를 설치를 해봤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일반 에어 텐트 2개 붙여놓은 정도,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텐트라고 하면은 3개 붙여놓은 정도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스킨에 루프 플라이가 있는데 이런 대형 사이즈들은 처음에 설치하고 플라이 씌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설치할 때부터 이렇게 덮어서 자립을 시켜주시고요. 고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고정하는 포인트 몇 군데만 잡아주고 이 상태로 펌프로 자립을 시켜주면 되겠죠. 기본 구성품에 수동 펌프가 있기는 한데 전동 펌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저는 전동 펌프를 이용해서 이 에어를 빨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플라이가 이렇게 좀 남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텐트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텐트보다 앞뒤나 옆면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이 돼요. 그래서 처마 부분을 만들어주는 플라이거든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 이쪽에 이제 신발 같은 거 다 젖잖아요. 입구 쪽으로 비가 안 들이쳐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이쪽에 신발 같은 거 놓을 때 훨씬 더 좋겠죠. 내일 비가 안 올 때 플라이 걷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룻밤 사용을 했어요. 일단 플라이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플라이는 위만 덮이는 게 아니라 전면 쪽과 사이드 쪽으로 확장형 플라이예요. 이게 있으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앞쪽에 확장된 공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데 비 오면은 외부에 신발 놓으면 다 젖는데 이렇게 플라이로 확장을 시켜줌으로써 이쪽에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뭐 신발이나 어떤 짐들이 잘 젖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이 됐어요. 측면 쪽도 쫙 펼쳐주면은 비 올 때도 창문을 개방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비 올 때는 퓨창을 덮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창을 아예 닫아주거나 안 그러면은 비가 들이치니까.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날개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 쪽이나 후면이나 전면 쪽으로 비가 올 때 창 안으로 비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요. 그리고 플라이를 꼭 설치를 안 하셔도 어차피 이게 폴리원단이잖아요. 내부에 심실링이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온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사용은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플라이는 씌워주시면 결로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잘 막아주기는 하니까 설치하셔도 되고, 설치 안 하고 싶으면 설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플라이에 루프라체 달려 있습니다. 스트링 거는 고리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텐션 조절하면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라이에도 TPU 창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거실 쪽도 이렇게 달려 있고 침실 쪽에도 달려 있어서 비 오는 날 우중 캠핑을 즐기실 수 있고, 이게 카키 컬러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천장 개방을 해주시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가 밝아집니다. 일단 측면 쪽을 살펴보면 길이가 6m잖아요. 끝으로 갈수록 각이 주는 6m가 아니라 전체에 다 서 있을 수 있는 6m이기 때문에 공간성은 엄청 좋아요. 요즘은 뭐 대형 텐트들 많이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이만큼 큰 텐트는 처음이었어요. 올리노스도 크다고 느꼈는데 이거는 더 큽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모든 창에다 TPU를 다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실 쪽 공간은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공간성은 좋은데 이 뒤쪽 가면은 여기는 더 공간성이 좋습니다. 높은 에어 침대 2개 놓고도 위에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은 또 공간이 높은 게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본체 부분에도 이렇게 루프라쳇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장박하실 때는 쭉 내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저는 지금 팩 하나도 안 박은 상태예요. 일단 무게도 있고 하단에 에어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팩 안 박아도 쫙 잡아줘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쪽에 벤틸레이션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통 홀잭이 있는데 위쪽에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 뚫려 있기 때문에 연통을 옆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돌돌 말아서 벨크로로 붙이시면 되고요. 사용 안 할 때는 내려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후면 창은 진짜 어마어마한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놓으니까 전면 쪽부터 이쪽까지 공기흐름을 만들어줘서 실내에 있어도 좀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TPU 창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이제 장박하거나 겨울 캠핑 하실 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큰 창들 비 오면은 사용 못 하거든요. 근데 루프 씌워 주시면은 요 앞쪽까지 나와서 메시창 사용을 해도 안쪽으로 비가 들이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우레탄 창은 모든 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쪽 위쪽으로는 TPU 창이 있기 때문에 뭐 밤하늘을 감상하신다거나 아니면 우중 캠핑 할 때 좋을 거예요. 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시 창을 좀 얘기 드리면, 이런 메시 창 중에 가끔 올 뭉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뭉치는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보통 메시 창들은 이렇게 사각형 조직인데 요거는 육각 조직이라서 그런 뭉침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바람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면 출입구인데 양쪽에 이렇게 창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으로 이렇게 벤틸레이션 들어가 있고요. 통 우레탄 창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TPU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를 감상하실 때 정말 깨끗하게 뭐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보여서 겨울이나 비 올 때 외부를 감상하고 싶을 때 이 창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TPU 쪽에도 지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도어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레니아의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폴리 원단이거든요. 근데 전혀 폴리처럼 안 보여요. 폴리긴 하지만 폴리의 장점은 가져가면서도 면 느낌을 주는 그런 원단이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600D이기 때문에 원단 자체는 정말 두껍고 짱짱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거나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밸브인데 밸브는 헐키 밸브입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공기가 싹 빠져요. 포레니아 에어 텐트는 가마 밸브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가마 밸브 쪽으로 불량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넣지는 않았다고 해요. 보통은 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고 뺄 때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하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실내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6m의 공간입니다. 이런 에어 텐트 중에서 6m급은 없을 거예요. 뭐 도킹하면야 당연히 커질 수 있지만 요거는 정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가더라도 머리가 거의 닿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에서 서서 지낼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제품들은 가족 캠퍼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빔 스크린 원단을 따로 줍니다. 그냥 일반 흰천이 아니라 약간 회색 톤이에요.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원단 같아요. 저도 어제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빔 스크린 자체가 밝기가 밝은 제품이 아닌데도 잘 보이더라고요. 사용 안 할 때는 아예 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릴선 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캠핑용 에어컨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 캠핑용 에어컨 배관을 뺄 수 있는 부분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색이 살짝 다르잖아요. 이거 다 심실링 처리 들어간 부분입니다. 폴리이기 때문에 심실링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어요. 포레니아는 이 에어폴이 하단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텐트 설치할 때도 이게 쫙 펴주니까 좋기도 좋고, 이 무거운 하중을 조금 더 잘 버텨줘요. 나중에 러그 같은 거 까시잖아요. 근데 러그 같은 거 깔 때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 작년에 이 부분 잘라냈었는데 이거는 일자로 러그 같은 걸 깔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꽤 괜찮더라고요. 보통 턴이나 뭘 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이노스는 이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드 쪽에는 이게 없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도 있고 요 중간에도 있고 랜턴이나 뭐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천장 쪽으로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TPU 창이 있습니다. 큰 창이 2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침실 쪽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을 분리해주는 이런 도어도 있는데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떼면은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난방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긴 인어프 같은 랜턴 쭉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출입구는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이제 4인 가족이 양쪽에서 잘 텐데 내가 자는 위치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 도어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자주 쓰는 것들을 이쪽에 쭉 거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침실 공간이에요. 여기 사이즈는 더블 침대가 2개가 들어갑니다. 4인 가족이 충분하게 넓게 잘 수 있어요. 그냥 이 공간만 따로 빼놓고 보더라도 작은 텐트보다는 훨씬 커요. 진짜 큰 통창이 있고,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도 창이 있어요. 거실 쪽보다 이 측면 쪽이 더 높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40cm짜리 침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침실 쪽은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침실 쪽에도 TPU 창이 있기 때문에 열어두시면 안쪽으로 빛이 들어와서 실내 공간이 좀 밝아집니다.
이 공간 뒤는 그라운드 시트 쪽이 탈부착은 안 되는데 전실 쪽은 됩니다. 그래서 탈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공간에 이 벨크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를 탈착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벨크로는 안 떼고 이 전면 쪽에 있는 벨크로만 떼시면은 텐트의 반은 그라운드 시트가 깔려 있게, 반은 그냥 쉘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전체 탈부착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줌으로써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저는 되게 괜찮게 생각을 했어요. 또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을 분리하는 스킨을 뗐어요. 떼니까 와 진짜 큽니다. 진짜 크다고 알려진 텐트들이 보통 17.2예요. 근데 요거는 22입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원룸 살 때보다 거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진짜 장박 텐트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도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이즈가 너무 좋고 이렇게 그냥 아예 뚫어놓고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개방감 좋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둥과 스킨을 잡아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너프선이 천장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껴주니까 되게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접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펌프를 통해서 한번 바람을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밟아주면서 공기를 쫙 빼주시면 돼요. 설치는 쉬운데 접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접는 방법만 알면은 생각보다 쉽게 접으실 수가 있어요. 앞뒤 출입구 도어 쪽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측면 쪽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어 노즐이 이쪽에 있어요. 에어 노즐은 열어주시고요. 에어 노즐이 있는 곳부터 접으시면 안 돼요. 밀면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쪽부터 돌돌 말면 저 반대편 쪽에서 뚱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반 접으시면 돼요. 반 접어주시고요. 반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샤 이렇게 접고 여기서부터 밀면서 가면은 나무에 있는 공기는 이 무게 때문에 눌리면서 저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들어서 이 가방에 넣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덮어주시면 돼요. 패킹 잘 됐죠? 이렇게 밀면 끝입니다. 잡아당겨서 최대한 수납을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포레니아 올리노스를 리뷰를 했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올해 이걸로 장박을 할 거예요. 진짜 커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로 좀 얘기 드릴 텐데 폴리가 결로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텐트에 붙어있는 그라운드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 플라이를 씌워줬고 어제 비도 왔었어요. 근데 결로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다. 진짜 조금 생기긴 하는데 결로가 심한 종류의 텐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장박해도 되겠다 싶어서 장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포레니아 는 좀 이런 큰 에어 텐트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 브랜드인데 전체적인 에어 기둥 그리고 봉제, 원단 이런 것들이 저번에 올리노스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되게 잘 만든 그런 에어 텐트라고 느껴집니다. 대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에어 텐트들은 무게가 단점입니다. 그래서 혼자 뭐 들거나 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허리 나가니까 꼭 둘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패킹 부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차량에도 실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런 단점을 상회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부 공간도 너무 좋고 가족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텐트예요. 그래서 이런 에어 텐트들이 무게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장박하려고 하면은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도킹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물론 도킹 시스템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만큼의 장점은 있는데 요거는 도킹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로 장박이 해결이 돼요. 정말 쾌적하게 여유롭게 지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올리노스로 하려다가 하이노스 딱 설치해보고 하이노스가 장박이 조금 더 편하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빔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단도 따로 들어가 있고 플라이도 확장용 플라이이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플라이에도 폴대 들어가 있습니다. 폴대 3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레탄창 가방 또 따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까지 이렇게 무게는 있지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이제 그나마 좀 부담을 덜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AS도 되고요. 에어 텐트는 에어빔이 제일 중요한데 이 포레니아는 72시간 동안 이 에어빔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검수도 하고 2차 검수도 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리 키트가 있는데 에어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달라붙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AS 보내야 되는 기둥들도 있는데 이 포레니아 제품은 그 수리 패치가 붙는 에어 기둥을 사용을 해서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패치를 붙여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